분위기 바꿔볼게요. 혹시 여러분 지난해 말이었습니다. 그 손자를 태우고 가던 할머니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 났던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. 어제 재판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. 전현 평론가님. 예, 일단은 재판을 다루기 전에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고 논란이 됐던 사고 당시의 그 모습, 아이고. 영상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. 네네.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시 모습입니다. 그런데 엔진이 뱅음이 내면서 SUV 차량이 앞차 들이받았고요. 아이고. 여기서 안 멈추고 600m 더 질주합니다. 연기를 내뿜며 달리는 결국 어떻게 되죠? 6차선 도로 날아가서 지하 통로로 추락을 하고 어머. 맙니다. 네. 이 사고로요, 12살 이모군이 숨졌고요. 운전대를 잡은 이군의 할머니는 피의자가 됐습니다. 저 차량에 손자가 타고 있었어요. 당시 이제 뭐 블랙박스에 녹음된 이 음성을 들어보면 운전하셨던 할머니가 다급해하는 그리고 손자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막 들리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경찰 조사에서 손정혜 변호사님 유가족 측은 그러니까 유가족 측이라는 것은 저 손자가 죽었잖아요. 근데 유가족 측은 저 운전자인 할머니뿐 아니라 유가족 측이 저 사고가 급발진 사고로 주장하고 있었어요. 네, 급발진 사고가 나면 두 가지로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데요. 첫 번째는 12살 이도형 군이 사망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운전을 했잖아요. 네. 가실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러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기소가 됩니다. 아하. 근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 할머니의 잘못이 아니라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 가실이 부존재하니까 무죄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. 나아가서는 이 손자도 사망에 이르게 됐고 할머니도 크게 다쳐서 손해가 발생을 했잖아요. 네. 그럼 이 손해에 대해서는 가실 있는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. 즉 할머니나 이 가족 측에서는 이 차량 관련한 이 소유자, 그러니까 이 결함에 대해 원인이 있는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. 일단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고 손해배상액은 7억 6천만 원으로 이제 산정돼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. 네. 이 사건이 크게 알려졌습니다. 이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급발진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정황도 많았기 때문에 네. 많은 분들이 국민청원 게시글에 5만 명을 이제 동의를 해줬고요. 이 관련된 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던 사건입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영상을 당시에 이제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다 이제 경찰이 입수를 했을까 그래서 다각도로 본 거예요. 근데 그 다각도 화면을 저희가 봐도 백성문 변호사님 이게 그냥 진짜 운전자가 뭔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게 정말 들이받고도 곧장을 쏜살같이 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봐도 급발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네. 근데 재판에서는 급발진인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기진 않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렇죠. 급발진인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으면 원고의 손을 들어주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? 일단 원고 측 변호사의 주장은 네. 이건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의 네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. 네 가지요? 아까 윙하는 굉음에다가 아하. 아까 막 주변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잖아요. 네네네. 그리고 아마 저 뒤에 브레이크 등도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고, 아하. 그러니까 저 또 도로 위에 타이어 자국이나 그 저 여러 가지 머플러에서 또 액체가 흘러나온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급발진 현상이 벌어져 생기는 요소들인데 그 네 가지를 모두 지니고 있으니 급발진이다라고 주장을 했고, 네.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발진이다라고 주장해도 판사가 저걸 보고 이게 급발진이 아닌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있을까요? 이제 그럴 때 보통 전문가한테 이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바로 감정 신청인데, 그래요? 그러니까 사고 기록 장치 보실 줄 아세요? 모르죠. 저희 변호사도 모릅니다. 그러니까 어허. 사고 기록 장치에 관련된 분석, 그다음에 저 굉음이 그러니까 그 음향을 분석해서 이 엔진음을 분석을 해서 저희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감정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모두 받아들였다고 합니다. 아하. 세상에 지금 얼마나 억울하면요. 저 운전했던 할머니 있잖아요. 그 숨진 손자 얼마나 사랑스러웠을 건데 그 할머니가 어제 재판에서 울부짖었다면서요. 전현 평론가님. 예, 할머니가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. 사랑하는 손자를 잊고 나만 살아남아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아이고. 가슴이 미어진다라고 했는데 아이고.
정말 우리나라 말에 이 가슴 미어진다라는 표현이 정말 이 상황에 맞는 것 같고요.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내서 손자를 이렇게 잃게 하겠느냐. 네. 그리고 내가 과실로 사고 냈다니 이 누명 쓰고는 죄책감 때문에 못 살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네. 아이가 변호사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였다. 재판장에서 제발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. 이 할머니의 절절한 심정이 당시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.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이게 왜 안 돼? 커피 났다. 엄마. 이게 안 돼. 도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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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들어도 너무 안타깝잖아요. 그런데 지금 할머니, 물론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손자를 잃었어요. 저 사고로. 그런데 지금 할머니 지금도 자책, 죄책감에 한숨도 못 잘 것 같긴 해요. 진짜. 조영은 원장님. 네, 할머니의 절규에 저도 같이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. 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가 급발진 사고를 일으켜서 손주가 목숨을 잃은 상황이잖아요. 이게 내 잘못이 아니어도 남겨진 사람은 상당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네. 상황입니다. 정말 교통사고의 트라우마에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한 고통에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상당한 억울함과 분노도 느끼고 계실 것 같거든요.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고통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서 네. 어떤 말로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숨진 도현군의 아버지도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?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에 수많은 많은 개정해야 될 법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정말 이 급발진 또한 생명을 다루는 정말 긴급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대한 미루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진행이 돼서 이 개정안이 개정이 되는 그 시점에 정말 도연이한테 가서 도연이는 없지만 도연이한테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. 저 울먹임, 저 눈물. 많은 분들이 탄원서로 지금 화답을 하고 있어요. 진짜 저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한번 기대를 하고 응원해 볼게요. 진짜로. 보고 계십니까? 대박 사건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.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